지금 기관과 개인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도 ETF가 저희가 많이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개인 매수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도 맞는 현상이겠죠. 근데 저희가 많이 스마트해져서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과 앞으로의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강하게 들어온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레버리지나 아니면 뭐 신용이나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얼굴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낯이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저희 데일리경제TV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요즘 시장이 조금 좀 변동도 크고 어지러워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네,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8,000포인트를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추세의 변화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저희가 8,930 정도까지, 그러니까 9,000선 근처까지 먼저 갔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3월 달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한 4월 달, 5월 달 빠르게 올라서 거의 이제 9,000선까지 갔다고 하게 되면 두 달간의 상승폭이 워낙 강하게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냥 9,000만을 간다라고 하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두 달간의 상승폭에 대한 이 조정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에 매물 소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과정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드는데, 막상 저희가 시장 보면서 매일매일 시세 체크하면서 어떤 날은 급등, 어떤 날은 급락, 이게 반복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뭐 단기적인 뭐 하루하루 흐름들 보면서 좀 쫄거나 환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과 함께 매물 소화, 특히 펀더멘탈의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과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든가 아니면 주도주의 좀 쏠림들이 과했다든가,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은 수급이 같거든요. 수급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 또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빅스와 함께 연동되는 CTA 펀드가 급하게 들어왔다가 급하게 나가고 하는 이런 수급적인 변수만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게 되면 다시 시장은 안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 시점과 어떤 패턴으로 갈지는 이제 체크해 가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의 체력과, 그리고 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출과 함께 나오는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의 중심을 가져가고 있는 한국 증시의 특성을 봤을 때는 너무 또 쫄 필요는 없다. 근데 그래도 변동성 관리는 잘 하셔야겠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은 올라올 때부터 계속 팔았고, 그리고 또 좀 좋아지나 싶어서 외국인들이 산다고 뭔가 또 크게 바뀌어질 거라고 예상은 못하고는 있는데요. 결론은 그거죠. 외국인들이 수급이, 특히 외국인들은 일단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또 환율 관련된 변수들. 지금 한국이 1,500원대 이상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계속 또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 또 세 번째는 단기적 관점이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관련된 쪽에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 대형 IPO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그거를 청약하기 위해서 자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들어오게 되면 패시브라고 그래서 일단 같은 지수 안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다른 걸 줄이고 그쪽을 좀 늘려가는 과정 쪽에서 좀 격하게, 특히 스페이스X가 지금 총 비중은 한 4.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패시브가 같이 들어와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에 따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쏠림은 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이런 스페이스X에 따른 또 수급 쏠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좀 변동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또 이제 글로벌 증시 쪽에서도 좀 줄이는 과정들이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좋아지느냐? 이거는 아마 오히려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특히 환율이나 뭐 나머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은 적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덜 만큼 덜었다 그러면 매도 압박들은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끌고 여기까지 온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조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그 어떤 수급 구도로 이어졌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약간 또 주춤하거나 뭐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쪽에서, 그러니까 즉 지금 기관과 개인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도 ETF가 저희가 많이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 개인 매수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도 맞는 현상이겠죠. 근데 저희가 많이 스마트해져서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과 앞으로의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강하게 들어온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레버리지나 아니면 뭐 신용이나 이런 것까지 좀 과하게 들어간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이 된다면 시장의 상승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미국과 이 중동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37번째라고 벌써 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CNB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계속 끝난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상 합의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또 뭐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 그럼 갑자기 화가 나서 또 보복 공격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심리적으로는 계속 또 지쳐가는 측면들이 높겠죠. 근데 이 종전 협상이 완료가 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제 끝나고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이번 중동 사태에서 발생했던 가장 부담적인 요인들은 물가 상승이죠. 그것들에 대한 요인들과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제거된다면, 그럼 그다음부터 어떤 혹시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뭐 20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기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그래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조만간이라는 표현으로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저희가 월드컵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또 월드컵 참여 그 국가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확전은 조금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확전이 아닌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합의안을 통해서 성과를 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노이즈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사태가 벌어졌던 배경과, 그리고 또 이게 한번 갈등을 빚기 시작하게 되면 주변 국가 쪽으로도 계속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여전히 노이즈가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변수는 계속 또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식하는 사람한테 환율 말씀하시게 되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통 이제 뉴 노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즉 환율이 워낙 약세가 돼서 뭐 금융위기, 그 외환위기 당시까지 거의 그 이후에 처음으로 1,500원대가 진입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국의 경제가 위축되거나 뭐가 나빠서 외환 보유고가 많이 빠져서 나온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마 대표적인 이유로 보게 되면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이 또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과거와 다른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 물건 대금 받아다가 바로 월말에 달러를 원화로 결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또 유입이 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여구에서 쌓아놓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고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통해서 더 미국 쪽이나 아니면 또 해외 쪽에서의 전진기지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배경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안 좋아서 환율이 약세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달러와 강세가 멈춘다든가,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중동 사태에 대한 현상, 그리고 또 어떤 계속 또 지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또 좋아지는 모습들과 함께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또 하반기에 2차례 올리게 되면 이거는 또 워낙 강세의 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담은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율이 지금 그 주식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다고는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를 보면 연내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요거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모두 다 좀 취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자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발표된 일본의 PPI, 그러나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6%가 넘어갑니다. 작년 동기 대비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들이 기업들한테 높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로 전가될 거고, 그럼 소비자로 전가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의 저물가로 인해서 계속 어떤 저금리 그리고 또 엔화를 약세로 이끌었던 일본의 입장으로는 이거 바꿔야겠다라는 쪽에서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인상하고 그러면 엔화 강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약한 엔화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었던 엔캐리 자금들이 올해 청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아마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머지 ECB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들도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최종적으로 미국까지도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드는 모습들과 함께 실질 금리도 10년물 특히 뭐 30년물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올 거고 게다가 또 물론 초기에 첫 인상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만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더 중요한 거는 AI 시대 우리가 지금 AI KPS 투자가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미국 AI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채권 발행도 가장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그만큼 비용들이 커지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가 예상했던 것만큼 또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쪽 AI 하드웨어를 또 중점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한국 쪽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의 여파들로 보게 되면 지금 금리 인상이 미국이 들어갔을 때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더 높다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부담이겠죠. 하지만 지금 기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일단 금리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그 열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혹시나 연준이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되게 되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었다가 안정되는 모습들만 보게 되면은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지금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104%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5bp 인상 뭐 50bp 인상까지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104%다라고 하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그 물가 관련된 CPI, PPI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게 더 금리 인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흐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올해 올랐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쏠림이죠. 네, 일단 같은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 주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다가 와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나도 주식을 좀 해봐야지라고 들어오는데 이분들한테 많이 빠진 코스닥에 좀 정체가 돼 있고 하락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 알테오젠 한번 사보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에코프로 한번 사보시겠어요? 그러면 무슨 종목? 하면서 그걸 섣불리 많이 빠졌다고 살 수가 있겠느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대형주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자금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더 커지는 관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들은 자금이 빠져나가서 계속 지금 반도체나 대형주 쪽으로 몰려가는 지금의 주도주라고 보이는 쪽들이죠.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간 위축이 되는 현상들이 더 나오는 게 코스닥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은 물론
지금 코스닥 시장 거의 올해 상승분 다 반납했고 거기다가 이격도나 ADR이라고 하죠. 등락주산이라고 해서 어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따진 상황들도 지금 거의 40대 중반은 진짜 보기 힘든 지수대긴 한데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반전 시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추세적으로 자금이 강하게 훅훅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V자식으로 강하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혹시나 코스닥 같은 시장의 어떤 실적이 담보가 되지 않는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통로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같은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 숨통이 트기는 어렵다.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은 지금의 주도주 중심의 장세는 이게 더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